자, 일단은 1주차 주간지에 대표적으로 이제 등가속 운동이 계속적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등가속 운동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려줬던 거는 무엇을 이용하라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아예 없어요 지금. 자, 그 위에 문제 한번 볼게. 12번 먼저. 자, 12번 보면 A와 B가 각각 운동할 때 VT 그래프 그려봐. A는 등가속 운동. 그러니까 지금 A가 4V0였는데 정지야, 정지. 그럼 처음 속도를 표현하시고 마지막이 정지니까 요게 A겠지? 근데 B는 등속 운동을 한대요. 그럼 등속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속력이 일정한 거잖아.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의 기본 문제 수준은 이거야. 같이 출발해가지고 같이 도착합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같이 가서 같이 도착해. 그럼 뭐가 같아야 될까? 두 개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됩니다. 평균 속력이 같아야 돼요. 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간 이동 거리를 구한다니까?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거리를 가잖아. A와 B가 등속이든 등가속이든 다 필요 없어. 같이 출발해서 같이 도착하면 시간이 똑같이 걸린 거예요. 그때 동일한 거리를 갔으면 평균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등가속 문제는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이 2분의 뭐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하면 내 병신했지. 뭘 했어? 중간값이라니까. 중간값. 등가속 운동은 머리에 박아야 돼. 아, 평균 속력으로 문제 풀 것이다. 이 머리 박아야. 그럼 여기와 여기의 평균이면 중간값 아니야. 2V0라는 중간값. 근데 B는 등속이야. 등속. 속력이 똑같다고. 야,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가면 평균 속력이 같겠냐? 평균 속력은 등속 운동 자체의 속력이야. 얘야. 그럼 2V0가 V잖아요. 그냥 문제 끝나버린다고. 항상 문제 풀 때 등가속 운동은 평균 속력으로 문제 풀 것이다 라는 걸 머리에 박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의 문제도 봅시다. 자, 그 아래 문제는 처음 조건 자체가 이제 극히 제한적으로 준다고.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건을 많이 안 줘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 그래프로 VT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A와 B가 봐봐. 동시에 P를 통과했어. 그리고 Q를 A와 B가 시간 T에 동시 통과. 아까랑 똑같죠? 동시 출발, 동시 통과야. 근데 B의 가속도가 A의 3배래. 이 정도는 너네가 설정해야지. 응? 이 정도 설정하셔야 돼. B의 가속도가 A의 3배니까. 근데 B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정지에 있던 새끼가 움직입니다. 그럼 B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겠지 뭐. 정지에서. 그 다음 B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고? 기울기는 가속도 3A가 돼야 돼요. 그치? 근데 A의 가속도가 A야.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처음 속력이 V야.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V로 찍어 그냥. 그 다음 이 새끼 기울기가 요렇게 될 거라고. 얘 기울기의 가속도는 A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너네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너네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 오늘 수업하면서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 무조건 등가속 운동은 평균 속력으로 풀으라고. 그러면 평균 속력이 그럼 쌤 지금 어떻게 알아야 평균이 없는데? 아니지. 평균 속력이 같댔잖아.
그럼 중간값이 같은 거야. 평균은 중간값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이 어딘지 몰라도 A의 중간값이랑 B의 중간값이 같아야 돼. 그게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라고. 그럼 여기밖에 더 있냐? 이게 같은 거잖아. 여기가 평균 속력이야, 여기가. 그럼 봐. 요렇게 하면 얘가 평균값이야. 뭔지 몰라, 나도. 그냥 평균값이야. 근데 봐봐. 시간이 t초로 했거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t초라고 잡아. 자, 문제에서 니네 t초라는 걸 준 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 쌤, 10초도 아니고 5초도 아니고 t초인데 왜 감사해요? t초가 없잖아? 그럼 너네는 이 거리와 속도에 대한 거리와 이 속도에 대한 걸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훨씬 짜증나. t초라고 문제 주면 감사. 그냥 그게 시간이거든. 어쨌든 봐.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추론을 해보자.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나중 속도가 되죠. 맨 끝에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뭔 속도가 되는 거야? B의 나중 속도가 되지. 자, 근데 기울기의 정의를 생각해봐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가잖아. 근데 X 증가량은 둘 다 어차피 T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거든? 그런데 여기가 중간값이야. 그럼 이런 생각도 해야지. 여기부터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가 3이에요, 3. 응? 여기가 1대 3. 아니면 1대 3. 둘 다 똑같다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산수하는 거야. 이건 산수. 그럼 결국은 요거 대 요게 몇 대 몇 나온다고? 1대 3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1이면 얘가 2겠네. 맞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3이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여기가 2라고. 이해되지? 난 과학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2에 해당하는 게 V야.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몇이겠냐? 0.5V겠네. 그럼 얘가 몇 V가 되는 거야? 1.5V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문제 끝났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5V니까 여기도 0.5V야. 평균 속력은 중간이라고. A의 마지막 속도는 2V야, 2V.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가 3이어야 돼. 그럼 얘 몇 V야? 3V죠. 문제 끝나버렸어. 왜? A가 평균으로 간 거리는 이거예요. 1.5V로 T초 갑니다. 이게 간 거리라고요. L이 요거야. 그 다음 가속도 태구할.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속도 변화 얘네요. V는 AT네.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게 끝나는 거야. 니네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 기울기의 정의로만 난 푼다니까? 너네 어려운 심화 문제일수록 식이 많이 등장 안 해요. 그냥 등가속 운동은 평균 속력이 그건 중간 속도고 그 중간 속도로 시간 동안 몇 초 동안 갔냐? 그게 거리예요, 그냥. 결론 A가 T분의 V잖아? 이게 A의 가속도죠? 그럼 얘는 가속도 몇이야? T분의 3V겠지 뭐. 그치? A의 가속도 T분의 V. 맞네, 그니까. 쉽지? L은 2분의 3 VT래. L은 2분의 3이잖아, 이게. 맞죠, 그니까. 야, 근데 봐봐. 마지막 조건은 A와 B의 이동거리의 합이 L이 된대. 합이 L이 된다는 거는 이 새끼도 가고 이 새끼도 가는데 두 개 더해가지고 L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럼 봐봐. 어차피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을 때 A 것도 간 거리가 L이고요. B도 간 거리가 L이야. 즉, 총 이동거리가 2L이에요. 2L. 근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A든 B든 T초에 2L 가거든? 근데 난 X초까지만 간 게 합쳐서 L이 된다라고 해야죠. X초까지.
그럼 결국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를 더해가지고 L이 나오면 될 건데 A는 이제부터 식을 쓰는 게 편하겠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식. 이동거리는 V0t 처음 속력에다가 시간 곱해. 그럼 A의 처음 속도는 V예요, V. 그럼 Vx초가 되겠죠? 난 X초라고 잡은 거니까. Vx 플러스 요 2분의 1 AT 제곱인데 A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A라는 걸 구했잖아. T와 V에 대한 식으로. 여기도 이미 T와 V가 나올 거예요. 그럼 A도 T와 V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2T분의 V가 되는 거지.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지. T제곱이 아니다. 미안하다. X제곱. 요게 이제 시간이니까. 여기도 시간. 그 다음 B 것도. B는 처음 속력이 0이야. 없어요. 처음에 정지니까. 그럼 얘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2분의 1 곱하기 A가 얼마였어? T분의 3V죠. 그 다음에 X제곱. 요거 해가지고 X 값이 얼마니? 해서 이거 구하면 돼요. 오케이? X가 이게 맞으면 답인 거고 아니면 틀린 거야. 야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돼. 니들 간단히 보자. T초가 여기에요. 응? T초가 여기야. 그러면은 평균 속력일 때 시간이 내가 몇 초랬냐? 무조건 속도의 중간값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중간값이기도 합니다. 평균 속도일 때 시간은 중간 시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도 절반이어야지만 4분의 T일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이만큼 이동해. 좀만큼 이동한다. A가 요만큼 운동을. 야,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거 더해서 L은 안 되겠다, 씨.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려면, 씨, 이 정도는 줬어야지. 그래도 고민은 하지. 이건 고민할 가치가 없어. 자, 요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 풀이에요. 이 풀이야. 그래프를 푸는 게 쉽다니까. 근데 쌤요, 그래프 안 풀면 어쩔 건데요? 그럼 이제 식을 써야죠. 등가속 운동의 식 사용. 그럼 우리가 조건을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할 때 T초 걸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L만큼 이동해야 돼. 그 다음 이걸 알려주면 가장 쉬운 겁니다.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알려줬단 말이야. 응? 그럼 문제가 쉬워지죠. 왜? 식을 일단 다 적어보자 한번.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근데 너네 딱 보니까 무슨 식 쓰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이 식 쓰면 좋지 않겠냐? 왜? A 거나 B 거나 같잖아. L로. L로 같은데 A 거는 처음 속도가 V야. 그 다음 시간 T. 그럼 A 거 가속도 그냥 2분의 1 AT 제곱이죠? A의 가속도를 난 A로 적은 거니까. 근데 B 거는 처음 속도가 없어. 그럼 얘는 처음 속도 V0T가 그냥 0이에요, 0. 그럼 얘만 있네. 2분의 1 A가 3A죠? T제곱.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응? 그럼 식이 한 개 나올 것이고 요것도 하면 되잖아? A 거 따져봐. A의 마지막 속도 구하려면 A의 처음 속도가 V, A의 가속도 A에다 T. 그 다음 B의 마지막 속도 구할 때는 처음 속도 0이야. 근데 가속도가 3이니까 3AT라고요. 요 식이 나왔어. 요 식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관계 있죠? 뭐? 제발 머리에 박으라고. 등가속 운동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도 평균 속력을 푼다니까. 그럼 A의 평균 속도 얼마야? A의 평균 속도. 이건 이제 써야지.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이게 나중 속도예요. B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2분의 처음 속도인데 이 새끼는 처음 속도 없어요. 나중 속도 VB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거잖아. 야, 식이 3개나 나왔어. 연립하면 뭐 되지 않겠냐? 이거 못 뽑아내겠냐? 이거 뽑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등가속 운동 풀 땐 무조건 평균 속도로 푼다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 두 번째 얘기해준다. 시간이 지금처럼 t초라는 게 전제 조건에 깔리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t로 쓰면 되니까.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된다. 그럼 쌤 만약에 t를 안 주면 제가 변수를 t로 그냥 잡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변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식도 한 개씩 늘어나야 됩니다. 네, 봐봐. x, y라는 변수가 두 개 있대. 그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나와야 되냐?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x, y, z이라는 변수가 세 개야. 그럼 식이 세 개 나와야 돼. 즉, 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여기서 뽑아내야 돼. 근데 변수 설정이 한 개 더 들어가면은 식이 추가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져.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시간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리와 속도에 대한 관점에서 그냥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쌤, 이게 그러면 t초가 안 나오면 여기 변수를 뭐로 잡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b의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쟤야, 쟤. 2분의 vb. 근데 평균 속도로 전체 시간 동안, 평균 속도에다가 전체 시간을 곱하면 뭐 나와? 거리 나오죠. 즉, 이게 이거야. 그래서 난 동그라미를 V와 L에 대한 식으로 풀라고. 그럼 얘 1로 이항시키면은 VB분의 2L이 되죠. 얘가 VB분의 2L이 돼요. 이러면 T라는 변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두 개 얘기했어. 중요한 거. 첫 번째, 모든 등가속 운동은 무조건 평균 속도로 푼다. 평균 속도로 푼다는 개념은 항상 이게 들어갈 거야. 평균값이라는 건 전체 속도의 중간값. A도 전체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이지만 시간의 중간값이기도 하다. 결론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지. VB분의 L이겠죠, 여기는. 시간이. 얘의 절반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T라는 게 안 나오면 항상 이대로 변수 설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래서 시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와 거리에 대한 걸로 풀어라. 근데 쌤, 왜 이렇게 얘기해줘요? L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아, 있죠. 그렇지. L을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L을 안 주잖아? 문제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러면 너네들이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풀 수 있단 말이야. 왜? L을 구하는 거는 이 식에 넣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L은, 즉 이동거리는 시간 나왔고 속도 나왔으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래야 짜증나지거든.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등가속 운동은 지금 13번 문제가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전체 주간지 중에. 그러니까 요 정도의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이 12번, 13번 뒤에 있는 14, 15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다 똑같은 문제야. 요 정도는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나 뉴턴 법칙 할 거야. 그 전에 자, 오늘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죠? 등가속 운동은 평균 속력으로 풀어라. 시간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없으면 시간을 t로 잡지 말고 v와 l에 대한 관점으로 잡아라.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지. 한 문제 풀 거야. 지금 내가 주는 건 고3들 자료인데 3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오답률 4위였어요.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한 문제 있다. 한 문제. 한 문제인데 잘 풀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머릿속에 박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잘 해석해서 푸세요. 내 생각으로 이 문제 수준으로 학교 내신에 나오잖아? 이거 맞추는 인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아, 잠깐만. 또 분명히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인간이 있어서 얘기해 줄게. 아, 쌤, 아까 전까지 자동차 운전하면서 갑자기 진짜 빗면 나왔잖아요. 야, 빗면도 등가속이야.
빗면도 등가속이야. 그냥 외우세요. 빗면상의 운동도 등가속 운동이다. 내가 저번 시간에 뭐 G 사인 세타 이런 거 얘기 안 했냐? 안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했어 안 했어? 아 정말 야 요거만 할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잠깐만. 자 일단 우리 뉴턴 법칙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F래. 여기 각도가 세타래. 그럼 여기 X축 성분이 값이 뭐가 되냐?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X축 성분의 값이 얼마야? F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난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데 코사인 이렇게 주잖아. 코사인 세타는 F분의 요 동그라미죠? 그럼 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로 이항시키면 F 코사인 세타지. 오케이? 그럼 요 세로축 성분의 의미가 뭘까? 얘는 F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빗면상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요 개념을 일단 탑재하시고 두 번째 잘 봐. 빗면에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빗면의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야 라고 했어. 잘 봐. 물체가 내려오겠지. 자,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물체에 작용되어지는 모든 힘을 생각해보면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아랫방향이에요. 연직 아랫방향. 근데 얘를 떠받치는, 빗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수직항력이라고 그래. 수직항력은 면에 수직한 힘이에요. 그럼 지금 얘가 수직항력이 된다고. 그럼 원래 니네 중딩 때 배운 게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합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푼다고. 근데 얘가 세타야. 원래 정확하게 삼각형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지금 얘가 세타가 됩니다. 얘가. 요게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 힘에 대한 세로축 성분이죠. 요 삼각형 이렇게 빼면 요거잖아. 응? 얘 빗면에 요게 빗면이라고. 요게 MG라고. 얘가 세타야. 지금 요 선분은 요 세로축 성분이라니까. 그래서 얘 빗면 가속도는 이제 외워 그냥 G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빗면 가속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빗면 가속도는 얘로 일정해. 그럼 가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네. 그래서 빗면상의 운동도 등가속도입니다. 결론. 여기 빗면의 기울기로 등가속도하고 여기도 등가속도예요. 근데 당연히 빗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다르겠죠.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이거 맞추면 그래 잘했다 라고 인정해 줄게. 풀어봐. 드디어 너네가 R을 깰 때가 됐어. 너네 언제까지나 고1이 아니라고. 이제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수준이 수능 문제와 고3 모의고사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능력치가 있어야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왜? 학교 내신도 수능 문제 나와요.
내가 아까 강조했던 거를 잘 떠올리면서 풀어봐. 등가속 운동은 딱 요 수준이에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물론 좀 쉽게 나온다면 이거보다 쉽겠지만 운전고는 딱 이 수준 정도만 풀면 돼. 출석 체크해야겠다. 그다음 이제 고3들 되면 이렇게 교재를 내 걸 쓸 건데 보면은 우리 거 주간지랑 다른 점 있지? 뭐가 달라? 1번부터 5번까지가 없어요. 그냥 기니디 맞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다. 고민이 예솔이 예솔이 오늘 안 되죠. 점수 순주 중간 원지 연수 주수 혜인이도 안 왔지? 혹시 답 나온 사람 있니? 나왔어, 주생? 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못 풀어도 당연히 뭐 돼.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는 아니야. 다 배웠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밖에 안 할 건데 너네가 알을 깨야 된다니까.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내가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너네들이 적용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그걸 빨리 깨고 나와야지만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문제풀이 스킬들은 내가 몇 가지 더 있어. 알려줄 건데 지금은 요 정도 수준만 해도 난 바랄 게 없다. 자, 답이 내가 나온 사람 있는 것 같다. 나도 답을 모르는데 난 그냥 눈으로 풀었거든. 눈으로 보면 대충 이게 나올 것 같아. 주선이 뭐 나왔어? 응? 찍었어? 현서 뭐 나왔냐? 풀었냐? 도둑 풀었어? 이 새끼들 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야, 난 그래도 전 답은 나왔다. 이런 사람 있냐? 답은 뭐라고? 찍었어. 답은 디귿. 빼고 다 맞아요. 아마 그럴 거야. 기억 니은일 거야. 자, 내가 푸는 거 한번 봐봐. 이게 어느 정도로 올라오면은 잘 들어. 그래프도 안 그려요. 그리고 식도 안 써. 그냥 풀어. 잘 봐, 이제. 자, 일단은 P에서 Q까지 평균을 줬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평균의 뜻이 뭐랬냐? 평균 속력은 중간값. 근데 이 새끼 정지야. 처음이. 이게 엄청난 힌트야. 그럼 중간이 V네? 그럼 0부터 V까지 온 게 중간이네? 그럼 V 또 있어야겠네? 여기 2V예요, 그냥. Q에 도착하면 2V야. 응? 아,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V라고요, 평균이. 처음이 0이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으면 2V밖에 안 되지. 응? 자, 그런데 평균 속력이 나왔을 때 간 거리가 L이래. 그럼 몇 초 걸렸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변수를 니들이 t초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속도와 거리에 대한 걸로 초로 바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평균 속력으로 L만큼 간 거야. V분의 L초 걸린 겁니다. 요게 시간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안 줬어. 이걸 안 줬어. 그리고 전체 속력을 줬다. 지금 얘는 여기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봐봐. 평균값 알고 있네. 거리 알잖아. 그럼 몇 초 걸리냐? 전체 평균 속력분의 거리라니까. 이게 전체 시간이에요. 그럼 봐봐.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P에서 Q까지 이만큼 걸렸다. Q에서 R까지
이만큼 걸려서 두 개 더한 게 얘라는 거잖아. 그럼 얘 2V분의 2L초잖아요. 그럼 여기 몇 초야? 2V분의 L초네. 그래야 더해가지고 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시간이야. 근데 이제 반대 과정을 하면 되네. 우린 시간을 알고 거리를 알아. 그러면 평균값 알 수 있잖아.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라고. 4V네요. 그치? 자, 문제 끝났어. 잘 봐잉? 평균이 4V야. 처음이 2V야. 마지막 얼마야? 6V라니까. 식 쓰는 게 아니에요. 평균은 중간값. 2V로 출발했는데 4V가 중간이래. 마지막에 2V 추가. 여기 똑같잖아. 평균이 V야. 처음에 정지다? V만큼 증가? 그럼 마지막에도 V만큼 증가. 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만큼의 2V 증가했으면 이만큼의 2V 증가. 맞다고. 그치? 근데 디귿보기. 자, 이건 몇 가지로 풀 수 있는 게 가속도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 그러면 우리가 아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쓰면 되겠죠? 왜? 이게 우리가 알잖아. 2L이라고. V0가 처음 속력이잖아. 2V야. 근데 T를 그냥 쓰면 안 된다니까. 여기 구간에서 걸린 시간만 써야죠. 이걸 넣어야지.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나와.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될까? 자, 이게 또 팁이에요. 시간이 얘기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등가속 운동 직선식에서 시간이 등장하지 않는 식을 쓰면 깔끔히 끝나겠지. 시간이 없잖아요, 이건. 그럼 문제가 얘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얘가 2L이래. 마지막 속도가 얼마라고? 6V라니까? 그럼 36V 제곱이 되겠네. 처음 속도는 여기에 처음 속도 써야 됩니다, 지금. 4V 제곱이죠? 32V 제곱이 뭐가 된다? 2A, 2L. 그럼 이거 곱하니까 4L, 이항시키면 4L. 예, 없어지니까 L분의 8V 제곱이에요. L분의 4V 제곱이 아니라 L분의 8V 제곱이 답이에요. 답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봐봐. 푼 게 이게 다라고요. 물리라는 과목이 이래. 쌤, 그 여태까지 왜 그래프 그걸 알아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프를 먼저 완벽히 너네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이 돼야 돼. 그 정도가 되면 두 번째 과정 식을 사용하다. 식. 등가속 운동 3개 식을 써가지고 막 풀어. 근데 풀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예요. 식을 안 써요. 식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해석은 절대로 식을 사용해서 해석하게 안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문제, 쌤, 가끔 또 이런다? 쌤이 저거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내가 풀어보더라도, 안 풀어보더라도 관점은 이래요. 내가 그래서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한 게 등가속 운동 나오면은 평균 속도를 푼다는 걸 꼭 머리에 박어. 평균 속도가 나오는 배경은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절반값. 그럼 절반값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평균이 나올 때까지의 간격과 평균에서 마지막까지의 간격이 같다. 이런 걸 머리에 박아야 된다. 두 번째 얘기했던 거, 시간이 없다면은 굳이 시간 t를 변수로 잡지 마라. 그 시간 t 대신에, 자, 물론 변수로 t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긴 해. 그때는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거나 이게 없거나. 그럼 아예 시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줘요. 그래서 시간 설정을 아예 할 수 없다면 V와 L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문제가 좀 잘 보일 거야. 오늘 내가 문제 풀이 하는 것 중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풀이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뭐 아마 수업 들어봤으면 이해는 될 건데 혹시라도 저 곽준 새끼 중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영상 꼭 다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은 내가 저번 주에 영상 안 올린 걸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안 올리려고 안 올린 게 아니야.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 쓰레기들. 응?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지. 다시 돌려보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 결석한 새끼들을 분명히 저번 주에 있었는데 안 물어보지도 않아.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 다시 우린 주간지로 옵시다. 주간지에서 이제 가속도라는 거, 등가속도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쭉 한번 풀어봐. 나머지 문제들 내가 안 풀어줬지만 한번 쭉 풀어보시고 빗면 나왔으니까 얘들 한번 봅시다. 그냥 23번. 이제 뉴턴 법칙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한번 볼게. 뭐 이것도 뉴턴 법칙이랑 연계를 하긴 해야겠다. A라는 보기가 나왔으니까 힘을. 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관점을 잡아봐. 어차피 등가속 운동하잖아. 등가속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럼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빗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물체가 있대?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뭐 질량은 2kg래. 이 새끼 올라간대.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뭐 속도가 느려지니까 점점 간 거리가 줄겠지. 줄어드네. 근데 생각을 잘 해봐봐. 0에서 1초까지는 3m 갔다. 1에서 2초까지는 2m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면 1초당 간 거리가 1m가 줄었죠. 다시 1초에 1m가 줄었어. 왜? 속도가 1m/s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얘 사전적 정의가 초당 1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초에 1m/s가 느려진 거야. 다시 1초에 1m/s가 느려졌다고.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m/s 제곱이에요. 그럼 문제 끝나는 거야 그냥. F는 ma, 질량 2, 가속도 1. 가속도 힘을 구할 땐 가속도의 그냥 크기만 구하면 돼요. 크기. 2예요. 그럼 1초일 때 물체의 속력 2다. 이런 거 니들이 그냥 해보면 되겠지. 0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해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식을 써더라도 그냥 S는 이라는 식을 써도 돼. 왜? S는 여기서 구간 3m 가잖아. 그럼 3은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럼 여기 T는 0에서 1초 구간 1만 대입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1에서 2초 구간만 생각하면 2는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의 처음 속력은 여기 첫 번째 진짜 속도겠지만 여기서의 처음 속도는 요 속도입니다. 그럼 얘보다 1이 느려진 거죠. V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여러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잘 풀어보세요. 충분히 될 거야. 자, 나머지 거는 됐는데 자, 이제 드디어 내가 풀고 싶은 뉴턴 법칙 한번 풀어봅시다. 질문이 아까 나온 문제 중에 이 문제 한 문제만 풀어도 거의 끝나요. 27번. 그 뒤에 있는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아. 27번, 29번, 31번, 32번, 33번 다 똑같아요. 다. 27번만 제대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 자, 먼저 우리는 힘이라는 거랑 가속도라는 거랑 관계가 F는 ma다. 이런 관계는 알 거야. 그럼 봐봐.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라 그랬잖아. 왜 내가 가속도라고 했니?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있다는 뜻은 힘도 방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 여기서 먼저 봐야 돼. 해석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랬니? 한 줄로 펴라. 그럼 여긴 질량이 M, 질량이 B. 이쪽으로 얼만큼의 힘이 있는 거야? 즉, 일로 힘이 있다는 거죠. 일로도 힘이 있지 당연히. 이거 F는 이제 많이 얘기할 건데 외력이라 합니다. 따로 내가 준 힘이에요. 외력이라는 거는 이 물체에 원래 작용했던 힘이 아니야. 결국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근데 여기는 이런 조건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문제 풀 때 이걸 G라고 계산해라. 그럼 너희도 그냥 G라고 하면 돼. 여기는 11로 계산하래. 그러면 F는 M
MA 30N이죠. 여기를 MA로 잡는다면은 MA 곱하기 G인데 중력값은 10이죠. 여기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 보면 왼쪽으로 이거 이렇게 피는 거야. 이렇게 왼쪽으로 작용되어지는 힘이 MA에다가 10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되어지는 힘이 30이에요. 요게 F가 없을 때입니다. 그치? 그럼 F가 있으면 여기다 F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것만 하면 돼, 너희들은. 이것만.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 몇 개 있어. F가 없을 때 운동은 언제부터 하니? 1초 이후부터 F를 안 줬대. 힘을 1초까지만 작용했대. 자, 근데 잘 이해해야 된다. F가 있을 때는 B가 올라갔대. 올라간 게 이거야. 근데 F가 없더니 갑자기 B의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어. 이게 뭘 뜻할까? 이게 무겁다는 거죠. 그래야 일로 내려오겠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이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때까지 B가 올라가죠. 여기서 문제가 잘 나와. B는 1에서 3초까지 내려간다. 이건 개수작이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 얘도 면적이 플러스 면적이고요. 얘도 플러스예요. 내가 분명히 운동 방향 바뀌려면 VT 그래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된댔지. 이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직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야. 대신 얘 가속도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면 얘 음의 기울기잖아.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작용되어지는 건 얘 때문에 B가 올라갔으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B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설정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가지 팁이다. 첫 번째,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말이 너무 거창해. 뭔 방정식이냐? 그냥 얘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그냥. 근데요, 쌤, 왜 작은 힘에서 큰 힘 빼면 안 돼요? 빼도 돼! 작은 힘에서 큰 힘 빼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근데 분명히 힘은 방향이 있댔지.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힘의 방향이 플러스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 덩어리로 만들면 MA라는 질량에다가 B의 질량이 될 것이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돼. 30이 큰 거야. 그때 가속도가 얼마다? 여기. 가속도는 기울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2분의 15죠? 마이너스. 근데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요. 이해를 잘해봐. 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왜 또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얘가 큰 힘이잖아.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가속도를 먼저 판단하시라니까. 그럼 봐봐. 아, 이거 별 그림 없네. 가속도 A는 M분의 F입니다. M분의 미안하다. B가 아니죠? 3. M분의 F 힘. 근데 힘은 이렇게 하라. 뭐가 큰 힘이라고? 요.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하면 죽인다 진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뺐다는 거는 그 힘의 방향의 가속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항시키면 5MA 플러스 10. 아, 너네들이 해. 나 안 해 이거. 30 마이너스 10MA. 네. 1, 15? 15. MA 1이네. 1kg 1kg.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얘가 4kg이 돼요. 전체 덩어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1kg니까 10N이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자, 이 기울기 얼마냐? 1분의 10이에요, 가속도가. 그때 F라는 외력이 있죠. 그치? 다시 얘기해 줄게. 가속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속도는 양의 가속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0N 플러스 F라는 힘에서 30을 빼면 요게 전체 힘이에요. A는 M분의 F. 전체 질량 4죠? 근데 A가 얼마다? 10. F-20이 40이네. F는 60이네요.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따인 문제 나오면은 우린 먼저 계산할게. 나 이거 보지 말랬어. 보지 마. 이 상황에서 먼저 보라고. 어떻게 갈 건지를. 얘가 있어서 얘가 올라간대.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게. 얘가 3이래. 3. 그럼 여기까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얘가 3이라면. 어떻게 돼? 그치. 손으로 해봐, 빨리. 30N. 합력이 0이잖아. 합력이 0이면 가속도가 0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만약에 이 새끼가 4kg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 일로 얘 없어도 일로 내려오잖아. 하지만 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합력이 줄죠. 그러면 가속도가 줄지.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줄지. 대신 그대로 양의 기울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이게 암기가 아니에요, 물리는. 그러니까 재밌지. 지구가 아까 봐봐, 진짜 화성함이 뭐고, 진짜 태자감이 진짜 존나 짜증나, 진짜. 제주도 울릉도시. 이게 훨씬 고급 과학이야. 이게 훨씬 더 재밌어야 돼. 근데 원래 당연히 너네들도 재밌게 진짜 뻑큐나 먹어라.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너는 물리라는 과목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흥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그래도 좀 더 풀게 되니까 그때부터 능률이 올라가서 점수가 올라가요. 쌤, 아무래도 재미없는데요. 아니야. 하다 보면 재미가 느껴져. 왜?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면 재미가 없지, 당연히.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냐? 존나 어려운 게임 처음 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임 적응을 해가지고 잘 하면은 그때부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쉬운 게임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질려버리거든. 어려운 게임이 재밌는 거야. 이거 어려운 게임이야, 이게.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을 미워하지 말고 해봐. 하다 보면 언젠간 조금씩 알아가면 풀리는 재미가 있어. 수학이랑 좀 비슷한데 달라. 뭐 니들은 수학을 더 재밌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수학은 있는 걸 식을 써서 그냥 하면 끝인데 이건 사고를 해야 되니까 식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재밌는 거야.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그거부터가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너무 길면 끊기니까 뒤에 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 뒤에 거.